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데 까먹어버렸죠? 여기까지 싹싹 풀어왔죠. 아, 증가 감소도 풀었어? 예. 아, 뭐야, 그럼 할 게 없잖아. 여기도 다 풀었다고? 네. 야, 왜 이렇게 증거 안 나갔었네? 뭐라고? 여기 증거 안 나갔었죠, 근데. 아직 안 했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습하면 딱 좋죠. 야, 다시 해도 돼? 지루할까봐. 유빈이 해야 돼. 그러면 상관없죠. 넘어가 이건. 자, 어때야 돼요? 실수 전체 증가하려면 몇 쪽이냐면 108쪽에 12번, 필수의 12번. 내가 풀겠습니다.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의 시계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2년간 노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돼? 뭐 따지고 보면 그렇다. 이 도함수의 2차 부등식이 항상 모든 실수에 성립을 하면은 이 좌변의 시계값을 y로 두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근데 그렸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이 세 개의 상황 중에서 어떤 거죠? x축에 접하는 상황, 이렇게 위에 떠 있는 상황 중에 번호로 얘기합시다. 승우가 얘기해봐. 2번, 3번? 2번, 3번. 그럼 2번이 되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방정식. y에다 0 대입한 판별식이. C가 0. 0. 이건 판별식 0보다 작다. 근데 되는 학생은 이제 넘어가도 돼.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되는데, 유빈이 돼? 우리 반 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반 훌륭해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할 조건 문제랑 똑같아집니다. 근데 처음 시작이 요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려면은 도함수가 항상 양수여야 되는데 도함수가 0이 되면은 멈춰버리잖아. 증가하다가. 근데 다항함수이면서 2차 함수는 도함수가 0이 한 번만 되면 이렇게 접하니까 요 지점에서는 3차 함수는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만 멈춘다 그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0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1 문제로 바뀌어가지고 요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성립할 조건은 판별식 b-제곱 빼기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0에서부터 3까지. 너무 쉬워버렸잖아. 밑에 사실은 쉽지 않은데 2년간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다 맞춰 그냥. 바로 이해되고 끝나버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보면은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이게 도함수가 양으로 바뀌니까 원래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한다 이걸 보여줬어요. 이런 기형을 갖게 된다. 그리고 다항함수는 다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죠. 부드럽게 이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요걸 보고 요걸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2차 함수가 x축에 접하거나 떠 있을 때 원래 함수인 3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거를 안 보고서 그냥 바로 생각해내서 푼 건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개형에 따라서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양수면은 그 원시 함수인 3차 함수가 이렇게 세 가지 개형을 가질 수 있어요. 돼, 유빈이? 요거를 그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특강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도함수를 보고 밑에다가 원래 함수 그립니다, 여러분이. 근데 도함수는 항상 중요한 게 시계값이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요거에 따라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굉장히 뭐랄까 꼭대기랑 계곡이 될 수 있는 거야. 계곡.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다가 도함수가 양수일 때 올라가다가 음수일 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뾰족하면 안 되고 부드러운 곡선이죠. 미분 가능 함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위로 볼록,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 변곡이 하나 있어. 가운데 여기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변곡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입니다. 가장 가파를 때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0, 아니 크게 할 걸 왜 이러고 있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실제 그림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우리 반은 훌륭하기 때문에 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슉슉슉 그걸 머릿속에 생각을 먼저 해. 도함수가 양일 때는 증가, 음일 때 감소, 양일 때 증가. 그리고 도함수가 0일 때가 이렇게 잠깐 정지하는 지점. 뭐 앞으로는 극대극소가 유력한 지점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 내려가면 극대. 아직까지는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 그러면은 멈추긴 멈추는데 이런 거는 올라가다가 샥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거 뭐라고 할까? 아무것도 아니까 나가리. 앞으로 나가리라고 했어요. 나가리. 근데 여기 또 도함수가 0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지렁이. 나가리 지렁이. 알겠습니까? 극대극소. 이거는 극대극소가 유력한 지점. 도함수가 0이라서 극대극소인 줄 알았는데 나가리였다. 올라가다 계속 올라가니까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야. 아무튼 극대극소 나가리가 유력한 지점이 여기란 말이야. 그런 거고 이 접선의 기울기까지 관찰해 줘야 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서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3이면은 그 다음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2 다시 마이너스 1 다시 0. 그러니까 0, 마1, 마2, 마3 이 함수값이 곧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표시된 거야. 0, 마1, 마2, 마3, 마2, 마1, 0. 거기까지 느껴주는데 처음에는 극대극소 표시 안 해도 되는데 이거 그려보면 변곡점 잡을 때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변곡점은 수학 2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훌륭하니까 내가 그냥 바로 변곡점까지 같이 이렇게 포인트 잡는데 실제로 이제 수학 2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가르치죠. 올라가다가 대충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그려라 하는데 변곡점까지도 생각해 보시고 다 그립니다. 고. 뭐 안 알려줘도 그릴 수 있겠나? 좀 잘 그리는데. 도함수는 x축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혹은 x축과 만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게 지난 시간에 배운 전부죠. 도함수가 0보다 크면 함수,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커브가 실제랑 좀 다르게 좀 약간 허접한 데도 있어요. 변곡이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 거는 상상력을 통해 여기는 약간 힌트. 이게 도함수일 때 원래 함수 그래프는 도함수 0 되는 지점 없잖아. 그러면은 없긴 없는데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해. 계속 증가하네. 뿔뿔이네. 올라가다가 여기서가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긴 작어. 접선의 기울기가 뭐 2, 막 이 정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돼. 여기가 변곡은 맞아요. 위로 볼록 하다가 아래로 볼록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지렁이 다 해버렸나? 그렇게 빨리 하면 내가 할 게 없잖아. 원래 이거 1시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해버리면 곤란해. 이거는 최고차이 음수일 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사실은 이걸로 다 풀거든. 이거 그림 갖다 다 풀기 때문에 이건 원래 2번씩 해요. 근데 우리는 2번 줄게. 승우 안 되는 거 질문에 아직 안 되는 거 있을 건데 처음 안 해봐가지고. 1번만 하면 돼. 아니 다 하는 건데. 싹 다 할 건데 내가 좀 도와줄게. 지금 동호는 거의 다 해가고 동호는 한번 배웠기 때문에 승우랑 유빈이는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위에서 나온 3차 함수의 개형 3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보면은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도함수가 2차 함수일 때 3차 함수는 이렇게 3개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런 3차 함수들이 또 어떤 4차 함수의 도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3차 함수가 도함수일 때 4차 함수를 그리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게 지금 수학2에서는 3차함수, 4차함수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면은 하나만 내가 그려보겠습니다. 이 3차함수가 도함수일 때 이 4차함수 어떻게 하냐면 도함수의 부호를 맞불 관찰해 주시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가 유력하니까 여기 점선을 그어. 근데 원시함수인 4차함수를 그릴 때는 x축은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때로는 이렇게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곡선보다도. 먼저 요 그림을 그리면 성공이야.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그리자면 쉬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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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자가 돼. 이해 되나 승우? 여기 오른쪽이 살짝 어려울 거예요. 이런 걸 그리려고 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다 양수잖아. 뿌리니까 수학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내려가다가 계속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건데 올라갈 때 이게 여기서 변곡이야. 접선의 길이가 0, 1, 2, 3, 4, 5, 4, 3, 2, 1, 4, 3, 2, 1, 2, 3, 4, 5니까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 가장 가파를 때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추가할게. 이렇게 여기 가팔로. 여기서는 제일 안 가파른데 아예 누우면 안 돼. 누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 한 1 정도. 여기서는 5 정도. 그래서 아래로 볼록 착 위로 볼록 착 아래로 볼록. 요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요걸 느껴줘야 되거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구분만 하면 돼 네가. 변곡이라는 거 구분만 하면 되지. 그림을 잘 그리라는 얘기 아니었어.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여기 가운데 거가 그러니까 변곡까지 했으면 조금 다른데 맞긴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일단은 아래로 볼록 여기서 위로 볼록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거기까지 해주면 좋고. 그리고 뒤에 답 있어. 맨 뒤에 회색이 답이야. 네가 그린 거랑 맞춰보면 돼. 이건 뭐냐면은 음수도 했냐 이거? 두 번째 쪽? 두 번째 쪽 최고차항이 음수인 것도 다 하세요. 사실 그냥 다 하면 돼. 이거. 다음 시간 한 번 더 할 거야. 근데 디테일을 못 살리겠죠. 오른쪽 요거 한 개 내가 해볼까? 요걸 내가 그리라고 하면 네, 일단은 디테일을 살려서 그리는 것보다는 수학 2에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다가 도함수 보가 양이잖아. 그러면 그냥 올람수가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런데 이런 포인트에서 변곡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 포인트를 잡아서 그리자. 그러면 이게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인간적으로 아래로 볼록이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변곡이라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여기서는 다시 아래로 볼록이 돼. 근데 여기서 누워버리면 안 되고 지렁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조 선이 없으면 그리기 힘들어. 선은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 이거부터 해서 시작 그리면 돼요. 근데 문제 푸는 데는 이렇게 안 그리고 그냥 척척 이걸로도 충분해. 수학2에서는 다 그려 다. 오늘 수업은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 다 그리고 다 외워야 돼. 머릿속에 외운다기보다는 다 그려져야 돼. 보자마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원래 함수를 보고 도함수를 그릴 때는 중요한 게 도함수는 x축이 중요하거든. x축을 그려야 돼. 먼저 재활용을 해야겠다. 이거 x축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극대극소가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죠. 근데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도함수가
위에 그려지다가 아래 그려지다 위에 그려져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다. 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관찰해 볼게. 관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3차 함수의 개형 세 가지 봤죠? 이거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요거랑 2차 함수가 x축에 접하면은 나가리 하나 있으면서 계속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2차 함수가 x축에서 떠 있으면은 지렁이가 돼요. 계속 증가함수. 특별한 포인트가 없어요. 여긴 하나 있긴 하죠. 변곡점 여기서. 근데 이게 3차 함수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개형이 3개 있잖아. 여기 3차 함수가 되면은 첫 번째 제일 이제 다양한 4차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개형이 요거예요. 극대극소가 있는 3차 함수가 x축과 어떤 식으로 만나냐에 따라서 일단은 이렇게 W자가 될 수 있는데 변곡점이 딱 x축의 중간에 걸리면은 좌우 대칭인 4차 함수 그려지고 이거보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면은 삐뚤어져. 손을 치우고 삐뚤어지게 되고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도함수 오른쪽이 도함수인데 도함수가 하나가 x축에 접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나가리가 생겨요. 여기 극소 하나에 나가리 하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이 3차 함수 fx가 x 4제곱 이렇게 시작하면 최고차항 양수일 때 x를 무한히 크게 해도 무한대로 증가,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무한대로 증가. 그래서 줄넘기에서 이렇게 돼. 줄넘기를 두 손으로 든 모양이 돼요. 근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ax 세제곱 이런 식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x가 무한히 증가할 때 y가 무한히 증가하는데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소해요. 양끝이 어긋난 운명이야. 이렇게 어긋나게 됩니다. 3차 함수는. 3차 함수를 그렸는데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러면 곤란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짝수 차수 함수는 항상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가 방향이 같아. 짝수 차수는. 홀수 차수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떠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 나가리가 지렁이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포인트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가장 특별한 형태는 이렇게 좌우 대칭인 형태랑 그리고 이렇게 x축에 접했을 때가 문제 잘 나오죠. 너무 쉬워버렸잖아. 근데 3차 함수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요 3차 함수를 도함수로 갖는 4차 함수의 개형을 하려면은 3차 함수의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요게 아닌 다른 모양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2차 함수보다 어려워지는 거죠. x 세제곱 같은 거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때 4차 함수는 2차 함수처럼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턱조가리가 나오게 돼. 턱조가리 그냥 x 세제곱을 할까? 5분의 1로 해서 너무 5분의 1을 넣어서 턱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5분의 1 안 넣어도 턱이 나와. 실제로 플러스 k는 그냥 낮추고 0이라고 하자. 불편.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게 4차 함수의 기본형인데 3차 함수랑 같이 그려서 한번 비교해보죠. 3차 함수의 기본형이 이거고 요렇게 하자. 이거를 4x 그리고 2차 함수는 이거고 확대를 해보면은 파란 게 2차 함수 우리가 잘 알던 거 녹색이 3차 함수 슉슉 기본형 x 세제곱 검은색이 x 4제곱이거든.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개 모두 1,1을 지난다는 거고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는 2차 함수는 4분의 1, 3차 함수는 8분의 1, 4차 함수는 16분의 1이 되니까 0에서 1 사이 구간에서는 차수가 커짐에 따라 x축에 달라붙어요. 그런데 1에서는 역전을 해. 4차 함수가 더 빨리 증가합니다. 1부터는 훨씬 더 위에 있어요. 4차 함수가. 그리고 홀수 차수는 이렇게 짝수 차수는 이렇게 홀출사조의 기본형은 원점 대칭, 짝수 차수는 y축 대칭. 그럼 5차, 6차, 7차 다 마찬가지야. 그럼 100차는 100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 y축 대칭. 근데 턱주가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주가리가 미친 듯이 사각턱이 되죠. 100차는 너무 오버하고 10차만 할까? 100차 보고 싶어? 아 뭐야, 나는 봤기 때문에 그랬지. 알았어. 100차 보고 싶대. 백승. 아니 뭐야, 사각턱이잖아. 너무 무슨 접시처럼 돼버리는데 실제로는 곡선이 맞아요. 여기를 확대 보면 이렇게. 왜냐면은 2분의 1만 넣어도 2분의 1을 딱 넣으면은 2의 백승분의 1이니까 거의 여기 있어. 여기 달라붙는데 어느 순간 한 0.9, 0.99 정도 돼야지만 이렇게 증가를 해요. 거의 무슨 접시잖아. 근데 곡선 맞습니다. 부드럽고 미분 가능한 곡선이야. 아무튼 이렇다. 근데 여기서 또 이 도함수가 만약에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개형은 똑같아. 그냥 내려가다 올라가는 그런 건 똑같은데 여기서 살짝 변곡이 생긴다는 거지. 이런 데서. 변곡은 아니고요. 변곡이 아니지. 갑자기 의문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가 여기고 이 왼쪽 점이 여기인데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아래로 볼록해. 근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근데 이게 마이너스 5에서 마 4, 마 3으로 줄어드는 속도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야. 잘못했다. 증가하다가 어렵잖아 이거. 그냥 마이너스 5, 마 4, 마 3, 마 2, 마 1인데 증가하다가. 그러니까 이거의 도함수를 생각해 보면 된다 이런 건데. 이거의 도함수, 이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잠깐만, 정리가 안 되잖아. 이거 어려우니까. 부호만 바꾸면 된다고? 동호 말은?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다가 기울기가 하는데 계속 감소하는 거 맞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감소하는 속도가 어때요? 증가하는 거지. 증가하는 거.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지. 변곡점은 아니야. 확실히 변곡점은 아니에요. 네, 변곡점은 이 도함수의 도함수가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에 접하게 되거든. 그럼 2차 함수의 부호가 뿔뿔이니까 도함수, 이게 도함수라 그래. 두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가 부호 변화가 있어야 변곡인데 뿔뿔이니까
아래로 볼록, 도함수, 이게 도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 하다가 여기서 계속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뭔가 이 시점은 뭐냐 물어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속도가 둔화되는 시점이죠. 이 빨간 게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속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여기서 x가 조금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비율, 이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요 도함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굉장히 완만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커브를 따라 점이 내려올 때 살짝 변하는 정도가 멈추는 거예요. 숫자가. 접선의 기울기가 빨리 안 변한다고 이런 데죠. 그 정도로 생각이 좀 되겠어. 근데 뭐가 헷갈렸냐면 이게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커지냐 작아지냐라고 하면 헷갈리잖아. 쉽게 얘기해서는 멈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정도가 둔화된다. 근데 이런 것까지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배울 때, 지금 안 나와. 필요 없고.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고. 그럼 이게 지렁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개형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크에 낚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3차함수 맞다. 3차함수. 이 도함수가 3차함수인데 x축과 만나는 점하고 거기서 부호 변화만 알면 돼요. 그럼 그 점에서 원래 함수는 내려가다 올라가게 되는 거지. 나머지 이런 포인트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포인트는. 됐어. 다 했어요. 그래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3차함수 그래프는 인간적으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 만약에 도함수 2차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원래함수 이렇게. 근데 옛날에 배운 거는 이 도함수인 2차함수, 요 2차함수가 x축에 두 점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한 점이 접하려면 판별식이 0. 떠 있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지. 근데 그 한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가 이러면 그래프가 이럴 것이다. 2차 함수가. 근데 2차 함수가 이러면 이제 3차 함수가 이럴 것이다.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건너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바로바로 생각하는 건 어렵다고. 근데 이 모양이 머릿속에 다 있으면은 그건 굉장히 쉬운 거야.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면 3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 아는데 물어봅니다. 막 이렇게 극대극소를 두 개 가질 조건은, 혹은 모든 실수에서 3차 함수가 증가할 조건은, 혹은 역함수를 가질 조건은, 다 이게 물어보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거거든. 역함수를 가질 조건은 뭐예요? 단순 증가, 단순 감소. 그럼 단순 증가, 단순 감소하는 거 2번, 3번. 그러면 그 도함수는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서 연결이 돼야 돼. 고1 거는 판별식하고 이게 방정식하고 함수가 연결이 돼야 돼요. 2차 함수랑. 고2 거는 2차 함수랑 3차 함수 연결되고. 거기에 함수에 대한 약간의 개념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문제를, 지금 이걸 하나를 풀어보는 연습 문제에서 116번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딱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최고 차의 개수를 먼저 관찰하시고 3차 함수의 개형을 3개를 딱 그려놓고 시작하면 돼요. 3차 함수는 최고 차항이 양수일 때 요거랑 나가리, 지렁이가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근데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알지, 승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참고로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는 특강이다 이건. 2차 함수는 왜 역함수가 없냐면은 1을 넣어도 4가 나오고 만약에 3을 넣어도 4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하나로 동일한 y값이 존재하죠. 이래버리면은 역함수로 만들었을 때는 이 y가 다시 x가 되고 이 x가 y가 되기 때문에 역함수의 정의역에 y4에 대해서 함수값이 두 개 나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화살을 하나만 써야 되고, 그리고 화살이 안 쏘면 안 되는 거죠, 화살을. 근데 그래서 결국 그거야. 가로줄에서 두 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이게 내려가다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게 되면 가로줄에서 여러 개 점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의 정의역을 여기 4로 봤을 때 이 4에서 함수값이 3개 나오는 거야. 그 반칙이야. 화살 3개 썼으니까. 승우 이해되나? 네. 복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풀 수 있겠죠? 네. 1대1 대응도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1대1 함수가 되면 되죠. 1대1 대응도 돼야 되지. 1대1 하면 안 되지 않아요? 1대1 함수는 안 되죠. 그 1대1 기억나? 1대1 함수 1대1 대응?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정의역을 0에서부터 3까지 주고 아주 쉬운 예로 정의역을 0에서 3까지 공역도 0에서 3까지 주고 빡세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1대1 1대1 대응이고 모든 x에 모든 y가 하나씩 다 대응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응되면 이거 1대1 1대1 함수 여기가 b잖아. 공역의 원수는 빌 수 있어.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 맞아요.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 대응되니까 함수도 맞고 정의역이 근데 0에서 3까지인데 공역은 0에서 3까지 주면 이 한 2에서 3까지 구간은 비어있단 말이야. 그럼 그 역함수로 보낼 때는 거꾸로 2에서부터 3에서 정의역이 함수값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대1 함수일 때는 그 정의역과 공역을 조작을 안 해주면 1대1 함수일 때는 정의역 공역을 따로 설정 안 하면은 역함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 아무튼 근데 이걸 보면은 그림새가 떠오르고 밑에 도함수 2개 떠오르고 결론만 얘기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도함수의 이거 왜 안 나오냐 오늘.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돼? 유빈이? 그래서 그림만 머릿속에 있으면 다 되는 거죠. 끝까지 풀어봤나 승우? 열심히 하고 있던데 넘어가. 118번 내가 할게. 앞에 한번 봐. 이걸 보고서 원래 함수를 그리면 됩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너무 제대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수학2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단순화하는 게 더 안 틀릴 수 있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표시를 합니다. 도함수는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가 유력하고 나가리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도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다 선 그어가지고 요게 제일 좋아. 이게 뾰족하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니까 계속 그냥 가면 돼. 근데 멈춘다는 생각은 해야 돼요. 여기서 한번 샥샥 나가리 생긴 나가리.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 승우 좋은 거 하나 알려주지. 이 넓이만큼 올라갑니다. 넓이가 큰 게 더 많이 올라가요. 그게 다음 단원이에요. 적분이 그거예요. 적분. 이 넓이만큼 그래프가 올라간다. 그게 적분이야. 신세계지 승우. 이해 못했나? 믿으세요. 일단은 이 넓이만큼 올라갑니다. 넓이가 큰 게 더 많이 올라간다. 그것만 알면 돼. 그럼 보면은 근데 얘 미분 가능한 함수의 도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미분 가능하고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일 거니까 그럼 바로 보면 알 수 있죠.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는 감소가 증가하는데 틀렸네. 야, 뭐를 물어보니 잘 봐야 돼. fx인지 도함수인지 잘 봐야 돼. 다 fx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구간에서는 감소한다. 야, 안 그래도 알겠잖아. 도함수가 음이니까 감소받고 0에서 1까지 증가. 0에서 1까지 증가. 맞네요. 내려간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야. 됐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문제죠. 지금 잘 나오고. 그러면 117번도 선생님이 증가와 감소의 표현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구간 내의 임의의 실수 x1, x2에서 아니지 모든 실수 정의역에 있는 모든 실수 중에서도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x2가 크면 함수값이 더 작다. 뭐야 감소네. 감소함수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감소하는 함수는 최고 차이 음수면서 K가 음수면서 그래프가 3개가 그려질 수 있는데요. 극대극소가 있는 형태, 나가리가 될 수 있고 지렁이, 나가리 지렁이 돼야 되니까 도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X축과 한 점에서 접하거나 X축과 만나지 않거나, 그러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다. 연타로 타타닥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까 그게 중요한 거야. 이미 정답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어려운 거 있었을 건데, 야 연습 좀 그만해. 이제 재미없다. 너 여러분 다 하는,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다 혼자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거든. 승우야 지금 학원에 왔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말이 계속 빨라지잖아. 애들이 지루해가지고 너무 쉬워서.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내가 가장 어려운 페이지가 있었어. 너 이거 어렸을 때인데 승우 풀었을 때 어디냐면은 이거죠. 109쪽이 이거를 이상해 문제가. 아 이거 좀 어려운. 달러 109쪽에 96, 97, 98을 봅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1에서 증가하도록 이 표현하고 어떤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닫힌 구간 이거일 때랑 다른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나는 계속 봐도 구분이 안 돼, 잘. 이거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기만 하면 되고 다른 구간에서 또 증가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증가한다는 얘기지 뭐 딴 데서도 또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이 함수 자체가 감소하는 구간으로 갔는 데가 딱 여기란 얘기예요. 달러 뉘앙스가 약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시험 때 만나면 뭐 거의 미쳐. 이해 안 돼. 이건 세 문제 있으니까 이해하지. 비교해가지고 시험 때 만나면은 굉장히 애매해. 무슨 소리냐면 그려보면 이 삼참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딱 극대극소가 아니라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도함수 접선의 길이 0되는 시점보다 안쪽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있어도 돼요. 요거는. 근데 요건 딱 극대극소가 1하고 5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98번 같은 경우는 그 도함수가 x 빼기 1, x 빼기 5로 이렇게 생겨야 돼. 딱. 그러면서 최고 차이 계수를 미분하면 6이 되죠. 이런 식으로 딱 되면 되겠어요. 바로 풀어버렸잖아 이건. 한번 해볼래? 좀 해봐. 109쪽은 좀 해보세요. 승우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는 걸 배운 걸 바탕으로. 야 혼자 풀 때 안 어려웠어 이거? 되게? 그럼 완벽하다. 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잖아. 바로 넘어가면 되겠다. 근데 유빈이는 지금 처음이라 해야 되니까 한번 시간 줄게. 유빈이 안 풀어줘도 돼? 필수예제? 혼자 해볼래? 혼자 해봐 일단. 필수예제 읽어보고. 다들 지금 설명 듣기를 거부하고 있어. 너무 쉬워가지고. 굉장한 반이다 이거. 이거 풀고 휴식하겠어요. 유빈이 내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근데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야. 요거를 최고 차이 음수인 3차함수의 개형이 3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닫힌 구간에서 증가할 수 있는 그림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 그림. 그러면은 요 밑에다 도함수를 그려.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제 풀 때 그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내려가다 월함수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니까 그리고 최고 차이 음수니까 도함수도 음수.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요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마이너스 2랑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는 이 안쪽에 1이 이 왼쪽에.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도함수의 식이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6인데 요 도함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에서 양수 1에서 양수 이런 조건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유형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2차 방정식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하나 작고 알파가 하나가 한근이 1보다 클 조건은 4가지를 고려하죠. 최고 차이 계수랑 축의 방정식이랑 특별한 경계 마이너스 2랑 1에서 함수값하고 판별식
이 네 가지를 적절히 고려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게 그린 거고,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축이 오른쪽에 돌아가도 돼. 그래서 축은 고려하지 않아야 되고, 경계, 특별한 경계인 마이너스 2의 함수값하고 1의 함수값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됩니다. 네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다를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줘도 돼요. 왜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가 함수값이 양수인 두 점이 있으면은 반드시 x축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고려한 결과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양수, 1의 함수값이 양수 두 조건만 주면 된다. 이게 근데 굉장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려운 문제였다고. 그 개념이 없으면 힘든데 지금 여기 친구들은 다 하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다 됐다. 집어치우세요. 극대극소 정의를 배워야겠어요. 다음 페이지 111쪽이죠. 함수의 극대와 극소. 쉽게 얘기해 봅시다. 올라가다 내려가면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라 그랬죠. 여기가 만약에 3이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x는 3에서 극소이고 이 위치가 x는 3에서 극소인데 극소값은 뭐 1이다. 여기 1이면 y값을 얘기해 주면 돼요. 이다. 그러면은 극소값하고 극대값을 합쳐서 뭐라고 할까? 같이 부를 때는 극값이라고 하죠. 그리고 근데 엄밀한 정의를 해줘야 돼. 엄밀한 정의가 구간을 내가 만약에 아무렇게나 아니 어떻게 하나라도야. 어떻게 하나라도 이게 살짝 뉘앙스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라도 구간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 구간 내에서 최소값이 될 수 있는 지점은 극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쉬운 정의예요. 엄밀한 정의예요. 다시 만약에 어떤 구간을 싹 잡았을 때 그 구간 내의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값이 커질 수 있는 점이 극대야. 이거는 이제 중간 정도 엄밀하게 한 거예요. 중간 정도. 완벽하게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데는 구간을 어떻게 잡든지 극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잡아도 구간 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이런 구간을 잡든 이런 구간 잡아도 이렇게 살짝 잡아도 여기보다 더 큰 데 있잖아. 그럼 동우가 이런 질문 해야지. 아니 만약에 이 점은 그러면은 이거를 구간의 양 끝값으로 하면은 최대값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열린 구간으로 해야 됩니다. 열린 구간에서 구간의 양 끝으로 잡았을 때는 제외했을 때 어떤 점이 내가 아무렇게나 하나의 구간을 잡아서 그 점이 그 구간에서 최대나 최소가 되면 거기서 극대 극소라고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지금 극소라고 했지만 실제로 구간은 이렇게 잡았어. 구간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극소가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극소죠. 하지만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하나 잡으면 극소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구간을 내가 마음대로 잡았을 때 단 한 번이라도 극소가 될 수 있는 지점, 최소가 될 수 있는 지점 극소야. 여기도 극소지. 왜냐면 얘는 이 구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극소니까. 이거랑 이거 이렇게 잡았을 때. 아니 그렇진 않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잡으면 그 구간 내에서 최소값은 여기니까 여기가 극소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극소가 될 수 있는 거지. 둘 다 극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잡았을 때로 판단한 극소가 아니고 요렇게 구간을 잡았을 때 최소니까 여기는 또 극소인 거야. 이 주어진 구간에서 극소값은 두 개 아니냐 물어본 거지? 그건 맞아. 근데 이 주어진 구간에서 왜 얘가 극소냐고. 이 주어진 구간 내에 어떤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다음 구간에서의 극소를 판단하여라 였지만 이 구간 A, B 사이에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값이니까 얘도 극소.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최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극소. 이런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는 거기선 극소는 얘죠. 하지만 얘는 이렇게 잡았을 때 극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극소가 맞아. 그래서 이거 읽어봐야 돼. 보면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무슨 소리야?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그림을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해요.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을 네가 아무렇게 잡았을 때 모든이 아니야. 모든 구간이 아니야. 어떤 거 한 개라도 이렇게 구간을 잡았을 때 a에서 함수값이 fa가 다른 점들의 함수값 fx 다른 점들의 함수값들이에요. 모든 다른 점들의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도 돼. 같아도. 같기만 하면 크거나 같기만 하면 x는 a에서 극대라고 한다. 얘를 조금 더 보여줄 건데 그림에 이런 걸 그려보죠. 이렇게 가다가 지붕에서 다항함수는 이렇게 안 되겠지만 지붕에서 누웠다가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이 시점을 A. A에서는 극대인가? 극대 맞죠? 구간을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이 구간 내에서 어떤 임의의 X에 대해서도 A에서 합성값이 항상 크거나 같잖아. 같아도 돼. 같은 게 여러 개 있어도 돼. 아무튼 이거보다 큰 놈은 없잖아. 그러면 극대 맞는 거야. 지붕이 있어도 극대인 거고. 아니 이렇게 구간을 잡아도 상수함수는 극대인가 그러면 다 극대 극소야. 다 모든 점이 극대이자 극소인 거야. 임의의 x에 대한 함수값보다 그 어떤 위치 a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 둘 다 되니까 극대 극소 다 되는 거야. 상수함수면.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끊어진 거 탁 하고 딱 불연속 함수에서도 극대극소를 말할 수 있나요? 샥. 요 구간을 잡게 되면 이 조건만 만족하면 극대야. 만약에 내가 어떤 요런 구간을 잡게 되면은 그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죠 이게.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a에서 함수값이 항상 다른 모든 x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극대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자 요렇게 하면 이게 극소인가? 요건 극소가 아니에요. 구간을 이렇게 잡아도 최소는 아니야. 여기가 최소지. 그리고 열린 구간에 해야 돼. 열린 구간. 구간의 끝값으로 만들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극소인가? 이건 극소 될 수 있어. 만약에 살짝 요렇게 끊어주면 구간에서 최소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요런 거는 탁 뚫려 있고 이건 극대인가? 아니 값이 없잖아. 값이 없으면 극대극소가 아니에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으면은 최대값 최소값도 얘기 안 하고 극대극소라도 얘기 안 합니다. 어떤 값을 얘기할 때는 y값이 있어야 돼. 그런 거고. 그러면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거는 근데 나가리인데 길어. 접선의 기울이 0 되는 시점이 계속 길어요. y좌표가 다 똑같아. 여기는 길다가 다시 올라가. 여기서 a가 중간에 있다고 하자. a에서 극대인가? 네. 왜? A 안 구간에 따라 달라도 돼. 한 개라도 잡으면 돼.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그럼 되는 거예요.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떤 구간을 딱 잡았을 때 a에서의 함수값이 그 구간 내에 있는 모든 x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거나 혹은 작거나 같으면 극소, 크거나 같으면 극대. 여기도 극대 극소 다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물어봐. 그냥 한번 이 그대로 한번 판단해 보라 이런 거고. 그러면 나가리는 3차 함수의 어떤 기본형 나가리 되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거 한 점에서 딱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니까 나 이름이 나가리죠. 극대 극소가 아니니까 나가리인 거야. 안 돼. 이거 왜냐면 구간을 네가 이렇게 잡아도 여기서 최소 최대가 안 되고 또 짧게 잡을 수도 없어. 한 점밖에 없어서. 한 점에서 딱 멈추고 올라가니까 여기는 극대 극소가 아닌 나가리입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된다고 해서 항상 극대 극소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 도함수가 0이 되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에서가 극대 극소가 유력하죠. 이런 데서가 접선의 기울기 0될 때. 하지만 나가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가리에서는 극대극소가 아니다. 극대극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개형을 그릴 때 중요하지. 극대라는 거는 올라가다 내려간다는 거고 극소는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편리하다고. 어떤 커브를 모르는 그래프라도 이게 어떻게 생긴지는 알 수 있잖아. 위로 이게 골짜기 산 봉우리 알 수 있으니까. 아니 다 해버렸잖아.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 빼먹은 것 같으니 기분 뭐죠? 불연속 함수, 뾰족한 함수. 이런 거 안 했네. 미분의 불가능한 뾰족한 함수가 있어. 샥 하다가 탁 뾰족하고 이렇게. 극대인가? 뾰족한 건 상관없어요. 요거 써 있는 것만 만족하면 돼. 끊어줘도 되는데. 끊어줘도 상관없고 뾰족해도 상관없어. 요걸 빼먹었네.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을 네가 마음대로 잡았을 때 그 구간 내에서 쉽게 얘기하면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점은 극대, 최소값이 될 수 있는 점은 극소인데 그거를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렇다. 그리고 최대값이 그러니까 동일해도 비슷한 값이 똑같은 값이 여러 개 있어도 모두 다 극대로 극소로 인정합니다. 읽어보면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극값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상수함수는 모든 실수 다 극대극소예요. 좋습니다. x는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x는 1에서 극대값 3을 갖는다. 극값은 마이라고 3이죠. 넘어가고 미분 가능 함수는 쉽게 생각하면 그림을 생각하면은 연속이 미분 가능하면 딱 바로 떠오르는 게 연속이죠. 자동으로. 감미연.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연속이면 부드럽게 이어진 미분 가능은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이거든. 미분 가능하다는 게 부드러운 거고 뾰족하면 안 되죠. 연속은 이어져 있는 거고 끊어지면 안 되죠. 그런 곡선일 때는 그 값을 갖는다는 것은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시점이라는 거를 알려줘. 이런 곡선을 부드럽게 이어서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게 그 값이 같잖아. 그러니까 그 값을 가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라는 얘기 일단은.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고 해서 그 값을 갖나요? 역은 성립을 안 하겠죠. 나가리가 있잖아. 나가리. 접선의 기울기가 5, 4, 3, 2, 1, 0 1, 2, 3, 4 되면 여기서는 나가리인데 거꾸로는 안 되지.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만 극대극소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 증명을 해야 돼. 증명. 롤의 정리랑 증명 비슷한데 롤의 정리 안 했잖아. 증명을. 그러면은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이렇게 한다. 이거는 좀 약간 증명은 중요하진 않아서 이거 뭐 어떻게 한 거냐면 그림으로 해보자. 그림으로. 극대를 갖는다면은 구간 내 어떤 최대값 정도가 될 건데 극대를 갖는 시점을 A라고 했을 때 여기를 A 플러스 H라고 하고 여기를 A 마이너스 H로 해. 그래서 A에서의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우미분계수 같은 경우에는 식이 리미트 이걸 보고 갈까요? 식이 이렇게 써지죠. 우미분계수는. 이게 우미분계수입니다. 요거는 좌미분계수야. 근데 우미분계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알아내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극대라고 했으면은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A 플러스 H의 함수값이 A의 함수값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분자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음수인데 H는 0불로 가니까 실제로는 지금 양수거든. 그래서 양수분의 음수가 돼서 극한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부호는 이거 식의 부호를 따라간단 말이야. 값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양수분의 음수니까 항상 음수가 돼요. 극한값이. 우미분계수 함수. 쉽게 얘기하면 이래 그냥 야 평균 변화율이 극한인데 이렇게 하면 음수잖아.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를 저렇게 식을 엄밀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리미트를 땡겨버리면은 항상 음수인 건 아니고 0이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등호가 리미트를 땡기면 등호가 생긴다 그랬죠. 극한값이. 그래서 양수분의 음수에서 음수인데 좌미분계수는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A의 함수값이 A-H보다 크기 때문에 좌미분계수는 항상 양수예요. 양수이거나 0. 근데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A에서는 미분계수 존재하거든 반드시. 이런 최대값 같은 요 극대값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데 이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같아야 돼요. 근데 음수랑 양수가 어떻게 같냐 이런 얘기야. 같으려면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여기 증명이야. 음수랑 양수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미분계수는 좌미분계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럼 걔네 둘이 일치해야지 A에서 미분 가능할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극대값에서 미분계수가 0인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반드시. 왜냐면 얘는 왼쪽에서는 좌미분계수는 양수이거나 0 우미분계수는 음수이거나 0이니까 요 점에서 미분계수 존재하려면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증명을 한 건데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읽어봐. 내 생각에는 그냥 그래.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아니고 그냥 결론만 요약이 잘 돼 있어야 돼. 결론이 뭐였죠? 극값에서는 극값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난다. 올라가다 내려가면 극대, 내려가다 올라오면 극소예요. 극값에서는 미분간 함수하는 겁니다. 지금 극값에서는 xn에서 극값을 가지면은 거기서 접선의 교유 0이라고. 그냥 접선의 교유 0이라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 0이면 극값을 가져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참 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논리를 지금 펼치는 거야. 그냥 대충 그렇게 된다 하면 안 되니까 다 증명해 주는 거야. 요게 예시가 되겠네. 요렇게 요거는 뭘 보여주는 예냐면은 나가리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만 도함수가 0이지만 미분계수가 0이지만 극대극소가 아닌 나가리.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서는 극소가 있더라도 이거 극소 맞지? 극소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건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 넘어가 다음 페이지. 야, 뭐 극대극소 판정은 내가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한마디로 얘기할게. 극대극소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가 유력한데요.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좌우에서 바뀌어야 돼. 그래야 극소야. 무슨 말이냐. 이미 여러분이 2차 함수를 보고 3차 함수 그릴 때 느껴질 건데 이제는 어떤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가 1 찍고 3 찍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가 유력하니까 밑에다가 점선을 그어가지고 거기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지점은 원래 함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니까 이런 데가 극대가 되고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극소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극대가 되려면은 혹은 극소가 되려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도함수가 0이 돼야 되는데
근데 0이 된다고 극대극소가 되는 게 아니고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함수가 양일 때는 원래함수가 증가하고 도함수가 음일 때 원래함수가 감소하니까 증가하다 감소를 해야 극대인 거고 감소하다가 증가를 해야 극소인 거예요. 다항함수를 다룰 때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 근데 감소하다 증가하려면 도함수와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돼. 바뀌려면 연속이고 미분간 함수는 반드시 x축을 지날 수밖에 없어. 연속함수니까 사이값 정리해서 지나겠죠. 오케이. 아무튼 좋습니다. 뭐라고? 극소는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요거를 심어주고 있는 건데 도함수가 양일 때는 원래 함수가 증가합니다. 도함수가 음일 때는 원래 함수가 감소해요. 그걸 심어주고 이게 원래 함수다. 도함수가 아니고 3차 함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수고 이해되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표로 나타내서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증감표라 그래요. x의 값에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요. 혹은 도함수가 0이 되는 시점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표로 나타낸 그림을 증감표라고 해요. 이 증감표를 그려서 하는 경우는 다항함수에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다항함수는 개형이 다 그려지기 때문에 머릿속에 외워서 하는 거야. 다항함수는 수학2는. 근데 수학2가 아니라 미적분에서는 증감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식이 막 이상하면 개형을 모르거든. 그럴 때는 막 분수식도 막 있고 차수가 높아지고 하면은 헷갈리니까 증감표를 그려서 하는데 증감표 그리는 거 한번 해보긴 해야 돼. 이따가 해볼 거고. 근데 바로 그냥 문제를 내가 하나 풀어보겠어요. 이 단원의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프 그리는 게 다음 단원인데 여기서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그려라. 이게 목표거든. 이거 그리는 데까지 지금 설명이 긴 거야. 극한, 막 연속, 미분, 그 다음에 무슨 함수의 증가감소까지 다 하고 극대극소까지 해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이거 그리자는 거 이거. 근데 이거 그릴 때 먼저 도함수를 그립니다. 3x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시점이 극대극소가 유력하니까 도함수를 항상 인수분해를 하세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도함수가 0인 데를 찾는데 도함수가 0인 지점은 x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1이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야. 그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았냐면 사실 머릿속에서 도함수를 이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 유력하다고 했는데 2차 함수는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림이.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이잖아.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원래함수는 올라가다 내려가겠죠. 극대. 그러면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원래함수가 내려가다 올라가게 극소. 이미 개형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런 상황일 건데 그때 극대값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을 원래식에 넣어야 돼. 넣으면 얼마예요? 1이네. 극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원래함수를 그리는데 이건 제대로 그려요. 이번에는 좌표평면을 딱 그려가지고 제대로 그립니다. 마이너스 1,1을 찍고 1, 마이너스 1을 찍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 아닌가? 극대가 3. 5점을 남겼잖아. 2, 3. 극대값은 3. 그러면은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촥 하고 샥 해서 샥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자. 이런 거예요. 0,1을 지나는 센스도 딱 0을 살짝 넣어서 y좌표는 관찰해주는 센스. 근데 여기가 지금 최종 버전이거든.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린 방법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쓸 방법이야. 그러니까 원래함수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하는데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가 유력하니까 인수분해. 보통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 안 되면 이 도함수를 그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아무튼 됐어. 걔를 그려서 부호변을 관찰하고 그리고 아까 연습했던 주셈 세미나와 이게 연결을 해가지고 개형이 이제 상상이 되는데 개형을 그리려고 해도 정확히 그리려면 개형은 알지만
이런 극대값하고 극소값 정확히 찍어줘야지 훨씬 좌표평에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극대가 되는 시점은 도함수가 0이 되는 시점이니까 그 마이너스 1하고 찾는데 제대로 그리려면 그때의 함수값 y값도 반드시 찾아놔야 돼. 넣어놔야 돼요. 넣어놓고 어차피 넣어놔야 돼. 운명이에요. 이거는 짜증나는데 무조건 넣어놔야지 그릴 수 있어 제대로. 그래서 계산을 하시고 넣어서 그 다음에 점을 찍고 아까 주쌤 세미나 하던 대로 그리면 됩니다. 제대로.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면 원래 끝나는 건데 어떤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는 또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미지의 함수에 대해서는 개형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증감표를 작성한다. 무슨 소리냐면 표를 그려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와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야. 선을 3개 긋고 x를 쓰고 여기다는 f'x 굉장히 불편하네. 쓰고 여기는 fx를 쓰세요. 그리고 도함수가 0 되는 지점 마일하고 1이잖아. 그러면은 칸이 몇 개 필요하냐면은 마일 1 건너서 하나씩 건너서 2개 더 필요해. 그러니까 5개 필요해요. 여기다가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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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고 그때 마이너스 1에서 도함수가 뭐죠? 0이죠. 0이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데가 극대극소가 유력하니까 지금 이거 표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요 2차 함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도 마이너스 1에서 도함수가 0이고 1에서 도함수가 0이면은 그 사이에서는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도함수가. 왜냐면은 어떤 이 도함수도 연속인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고 연속이니까 여기서 도함수 함수값이 0이고 1에서 0이면은 이 여기 사이에서는 한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든 항상 아래에 있든 아니 부호 변화가 생기려면 x축을 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고 갔으면 여기 나왔겠지 벌써. 0 되는 점이 생겼겠지. 안 치고 가니까 여기랑 여기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하나예요. 하나로 결정돼. 그래서 그 부호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래프를 전혀 모른다는 가정.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쉬운데 0을 넣는 거죠. 여기다가 0을 넣어가지고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음수. 그래서 음수인 거를 딱 표시해주면 돼. 이 구간에선 도함수가 음수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양수인 걸 알게 돼요.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서. 마찬가지 1보다 큰 수 넣어. 한 막 100 넣으면 되잖아. 100 넣으면 양수잖아. 지금 다 양수인데 3개. 양수. 그러면은 원래함수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fx가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함수의 증가함수에서 배웠죠. 올라갑니다. 화살표로. 도함수가 음수일 때는 내려가고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올라가요. 요게 바로 도함수가 0이 되는 시점에 대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한 증감표야.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표로 나타낸 거죠. 이 증감표에서 이제 근데 이런 데가 그러면 올라가다 내려가는 극대잖아. 극대, 극소. 극대, 극소는 이 마이너스 1하고 1을 원래 함수에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니까 사실 아까 했죠? 2죠. 1을 대입해 보니까 사실 아까 했죠? 마이너스 1이죠. 3이었나? 뭐야, 아까 한 것도 계속 여기 함정인데 이거 함정. 그래가지고 요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걸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제 증감표를 이용한 그래프 작성. 그럼 마이너스 1,3 똑같아. 그러니까 하는 거는. 그러면 1, 마이너스 1 찍고 척척척척척척척척척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척척척척척척 어려우면 막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척척척척척척 y절표는 매너로 살짝 찍어주고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넣으니까 1 찍고. 근데 증감표가 3차 함수는 필요가 없어. 이미 이게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4차 함수는 약간 헷갈리니까 증감표를 씁니다. 그리고 아니면 개수에 미정계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증감표를 써서 할 때도 있겠죠. 그냥 한 번에 다 가르쳤어. 여러분이 너무 좀 지루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동호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얘기를 했어. 그렇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거는 새롭게 미분을 이용한 그래프를 그리는 걸 소개한 것 뿐이고 실제로 이 형태는 2차 함수에서 그래프 그리듯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기본형을 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문제가 이거였나?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 다양한 방법이 있어. 이게 첫 번째 방법 미분을 이용한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은 평행이동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한 거냐? 인수분해서?
인수분해해서 그리는 법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없다. 굉장히 중요해. 이거 배울 거야. 항상 다항함수를 그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미분을 이용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인수분해해서 그리는 방법은 요걸로 소개하면 그냥 동호 이렇게 얘기한 거야. x세제곱 빼기 3x를 인수분해해서 그려. x로 묶어서 x제곱 빼기 3이니까 x 묶어서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을 그려서 그거를 1만큼 평이이동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인수가 3개 나오는데 인수분해된 형태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세 점은 지나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아 맞아 그거 아는데 나도 까먹었어 살짝. 1대 루트 3 그건 다음 시간에 정리하자고. 근데 그거를 다시 위로 올려 1만큼. 야 너 별을 보고 다 아는데? 그런 거는 다 정리해 줄게. 최근에 좀 잘하는 학생이 없었어가지고 내가 좀 많이 까먹었어. 잘하는 학생들 잘 못하는 학생들은 독이거든. 그런 게.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런 거 하면 더 혼란만 와. 근데 우리는 다 해야겠어요. 이상한 잡다한 곳이 싹정리올게. 비율 같은 거. 근데 몰라도 돼요.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해서 1만큼 올렸다. 이렇게 평이동으로 그리는 거야. 증명도 다 하자. 그럼 비율 같은 재미로. 그러니까 특수한 비율 같은 게 다 숨어져 있는 거 있는데 특별한 성질들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야 가. 빨리 애들 기다린다. 인수분해해서 그리는 거 다음 시간에 더 할 거야. 극대극소까지는 좀 풀어보시고.